안녕하세요. 정확한 티칭 김대우 영어 강사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초안고 2학년 24년도 1학기 기말고사 분석 및 2학기 중간고사 대비 관련해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은재 영어학원에서 정확한 티칭이라는 강사명을 쓰고 있는 여기 보이시죠? 김대우 영어 강사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초안고 2학년 24년도 1학기 기말고사 총평. 그렇죠? 두 번째 시험지 분석해 보겠고, 세 번째 그 상세 분석을 해볼게요. 시험지 문항에 관련해서. 네 번째, 중간고사와 뭐가 달라졌는지. 다섯 번째, 방학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하며 초안고 시험지에 기반해서 5개명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초안고 2학년 기말고사 총평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 5단계에서 중으로 보았어요. 중간이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술형 4문제 중에서 작문의 응용 서술형 문제는 하나도 출제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죠. 순서 문제도 가장 출제가 많이 되었는데 변형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객관식 선택지의 영문도 길지 않았고 해석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라는 부분이죠. 요번에 명지고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시험지 굉장히 난해했어요. 객관식 선택지의 지문이 굉장히 길었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초안고 영어 시험지의 영문은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항상 포인트가 뭐죠? 밭이죠. 그러면은 왜 선생님은 얘를 난이도를 중하로 보지 않고 중으로 보았냐라는 부분이죠. 여기가 이제 포인트입니다. 초안고 이번에 기말고사 시험의 특성. 서술형 유형의 절반이 지문에 근거해서 새로운 상황에 응용하는 문제가 출제됐다라는 부분이죠. 이 중간고사 때도 이렇게 나왔는데 기말고사 때도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보통 각 학교를 대표하는 서술형 유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교를 대표하는 서술형 유형이 있어요. 고유의. 근데 여러분들의 학교 초안고에서는 그쵸? 이게 이제 고유의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를 대표하는 서술형 문제 유형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문에 근거해서 새로운 상황에 응용하는 문제. 그쵸?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반부에. 두 번째로 중간고사 때는 중요한 문장이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았어요. 그쵸? 근데 이번에는 또 허를 찌르고 또 중요한 문제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죠. 교과서에서. 항상 허를 찌르는 걸 좋아하는데 영어 선생님들은. 세 번째, 선택지 단어 수준이 통합 고등 영어 범위이고 지문을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지 함정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래서 오답이 나온 경우가 상당하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있는 상위권 친구들, 학생들 있을 텐데 그 학생들도 아마 객관식 19번은 틀리지 않았을까 감히 예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틀렸는지. 네 번째, 빈칸 단어나 추론의 경우 원래 문장이 나오는 경우는 없었고, 그쵸? 한 문제도 없었다라는 부분이죠. 다 변형이 일어났다. 이 라의 부분은 사실 중간고사 때 이미 제가 분석한 부분입니다. 그쵸? 중간고사, 기말고사 유형과 배점 기준이 약간 달라졌어요. 이 부분을 이따가 뒤에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달라졌다. 이제 포인트만 얘기하면 교과서가 오히려 더 비중이 더 많아졌다라는 부분이죠. 문항당 배점이 오히려 더 높아졌어요. 교과서가. 그쵸? 이제 어법의 난이도는 상향화가 되어가지고 문장 전체를 읽고서 어법상 옳은 문장만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출제된다라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어설프게 어법을 공부하는 친구들은 과감하게 제껴야 됩니다. 문제를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오히려 다른 문제에 손을 대가지고 자기가 맞출 수 있는 문제에 집중하는 게 오히려 점수 확보에 더 중요합니다. 네. 요번에 이제 중간고 이제 관련해서 설명하면 1학기 중간고사 1등급 컷이 91.7점이었어요. 그쵸? 91.7점 맞은 친구까지가 딱 1등급 컷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점수가 이제 2등급 컷인데, 요번에는 문제가 중간고사 때보다 약간 조금 더 평이해서 제가 보았을 땐 한 92점에서 95점 사이가 1등급 컷이라고 감히 한번 예상해 봅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초안고 2학년 학생들은 근본적인 영어력을 확보해서 변형되고 응용력을 요구되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과 영어력.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항상 응용을 해야 되는 거야.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영어력과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담당하는 학생들 중에서도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학생이 있어요. 그쵸? 근데 영어력이 안 되니까, 그쵸? 그 부분에 있어서 점수가 안 나오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데 이제 그 부분이랑 영어력과 같이 갔을 때 큰 결과가 나온다라는 부분이죠. 두 번째로 암기해서 쓸 수 있는 문항이 이번 기말고사에는 또 한 문제가 또 출제가 되었어요. 그쵸? 요번에 또 교과서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2학기 중간고사 때 모의고사 80개 지문에서 중요 문장 하나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감히 한번 예측해 봅니다. 네.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이 중요 문장, 왜냐하면 중간고사 때 한 문제도 안 나왔기 때문에, 그쵸?
많은 학생들이 또 중요 문장을 또 등한시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또 허를 찌르고 또 한 문제 내셨어요. 네. 세 번째, 이제 어법의 난이도는 상향화가 되어서, 그쵸? 어법상 옳은 문장 딱 하나만 고르시오. 밑줄도 안 쳐져 있어요. 그냥 생 통문장이 나오고 알아서 찾으세요 라는 부분이죠.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네. 중앙고 2학년 시험지 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 범위 능률 김 사과호가, 그리고 모의고사 21년도 6월 21번부터 40번부터 22, 23, 24년 4개년도, 그래서 총 80개 지문이 나왔습니다. 범위는 사실 상당한 거죠. 모의고사 80개 지문은. 네. 충암고 시험지 분석 서술형 비중 보도록 할게요. 지금 교과서나 모의고사 지금 배점은 정확하게 어떻게 되냐면 서술형 포함해서, 그러니까 50대 50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제 지금 객관식이 교과서가 40점, 모의고사 40점이거든요. 근데 교과서가 11점, 모의고사가 9점이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교과서가 51점이 배정이 되었고 모의고사가 49점이 배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절반으로 보면 됩니다. 근데 서술형은 지금 어쨌든 교과서가 11점이기 때문에, 그쵸? 서술형 비중 55%, 45%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절반이라고 보면 돼요. 객관식도 절반, 서술형도 절반. 네. 객관식, 그쵸? 80점. 서술형을 제외한 80점 문항별 유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순서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 빈칸, 그 다음에 맥락선 낱말, 대입학, 어법, 내용과 일치, 그리고 도표와 실용문. 그쵸?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다른 건 다 비슷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제 첫 번째로 이 어법 비중이 문항수가 많이 줄었어요. 2문제밖에 안 났거든요. 기말 때. 이 10점에서 5점으로 줄었고 도표와 실용문, 여기가 포인트라는 거죠. 왜냐하면 중간고사 때 도표와 실용문이 단 하나도 출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이번에 허를 찌르는 걸 좋아한다라고요, 영어 선생님들은. 그래서 도표와 실용문에 무려 4문제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티칭하는 학생도 도표와 실용문을 따로 준비를 안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지문을 읽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다른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못 풀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학생들이 그랬거든요. 제가 담당한 학생들도 도표와 실용문은 강의를 안 하셔도 된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쵸? 하지만 너희들은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올 거라고 생각을 안 한 거죠. 그쵸?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영어 선생님들은 보통 허를 찌르는 걸 좋아한다라는 부분이죠. 네. 네 번째, 여기 또 포인트입니다. 중간고사 대비 기말고사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순서가 약 3점 정도 늘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중간고사 때, 근데 여기 기말고사 때. 빈칸도 비슷하죠? 맥락선 낱말 1.5점 정도 감소됐고, 대입학 많이 줄었죠. 대입학이 이제 주제나 요지 이런 것들, 그쵸? 내용을치 비슷하죠? 어법 많이 줄었죠. 여기 포인트입니다. 객관식 어법 문제가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고 문제는 또 딥다 어려워졌어요. 그쵸? 도표와 실험은 포인트, 그쵸? 0점이었는데 무려 4문제, 약 10점이 나왔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내가 마음대로, 그쵸? 예상해서 공부를 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죠. 네. 5개명 중에 1개명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휘학습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죠. 요번에 이제 객관식 6번에 나온 다음 글에 드러난 나의 심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래서 보통 감사는 해가지고 grateful이라는 쉬운 단어를 쓰지 않고 appreciative, 그쵸? 감사하는, 그쵸? 답이 1번이죠. 어려운 단어 나왔죠? 다 정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C가 이제 감정이거든요. 이 자체가 부정접두사예요. 그래서 감정이 없는, 그러니까 무기력한 이런 뜻이에요. 그쵸? 이것도 2번도 외워야 됩니다. ambitious, 그쵸? 여러분 아시죠? boys be ambitious 어떤 뜻이죠?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야망이 있는 이런 뜻이죠. nervous 긴장한, agitate는 뭐야? 안절부절 못하는 이런 뜻이에요. 이 단어 1번, 2번, 5번 전부 다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객관식 12번에 나온 부분에서도 여기 지금 보면 사용하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employee가 지금 뭐죠? 사용하다, utilize 활용하다. 그러니까 답을 1번, 3번에서 골라야 되고, overlook은 뭐죠? 간과하다, reproaching은 비난하다 이런 뜻이고, incorporate는 뭐죠? 포함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해하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harming. 그래서 답이 1번이겠죠. 여기 destroy는 어떤 뜻이죠? destroy, 파괴하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 B번은 1번, 4번만 맞는 건데 둘 다 맞는 게 1번밖에 없는 거죠. embrace, 포용하다, nurture, 양육하다, foster 어떤 뜻이죠? 촉진시키다 이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선택지에 나와 있는 그 단어를 여러분 일단 다 정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중앙고 2학년 학생이기 때문에. 그리고 2개명, 시험 범위를 마음대로 선정해서 마음대로 공부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쵸? 1학기 중간고사 때 도표와 실용문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쵸? 도표와 실용문은 아예
보지 않고서 시험을 본 친구들은 이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시험 범위가 정해져지면 여러분들은 다 공부를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객관식 14번에 이제 어떻게 나면 여기 이제 밑줄 친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변형이 됐는지 제가 설명하려고 밑줄 친 거예요. 원래 시험지에서는 이게 밑줄이 쳐져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내용이 완전 생으로 바뀐 부분이 아니고 여기 밑줄 친 부분만 변형한 거예요. 원래는 본 문장에서 원 문장에서 디크리스드였는데 인크리스드로 바뀌어서 틀린 거고, 그리고 여기가 라지스트인데 스몰리스트로 바꿔서 이 문장이 틀린 거고, 3번이 원래 틀린 문장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변형하지 않았기 때문에 3번이 틀린 문장이고, 4번도 여기가 라저거든요. 근데 그 스몰러로 바꿔서 얘가 틀린 문장이고 답이 5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약간 팁을 주면은 지금 도표와 실용문이 지금 4문제가 나왔잖아요. 이 4문제 전부 다 답이 어디 써 있었냐면 3번, 4번, 5번에 써 있었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3번부터 보라라는 거죠. 그쵸? 1번, 2번 거의 답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쵸? 3번부터 문제를 보고서 1분, 2분이라도 시간을 줄여라라는 부분이죠. 네. 그 다음에 3개명. 선택지 부분이 해석될 수 있는 근본적인 영어 실력을 길러야 한다라는 부분이죠. 이게 응용이 굉장히 잘 되고 문제 해결력이 뛰어난 학생들도 영어력이 부족하면 이 문제 충분히 틀릴 수 있습니다. 이 19번의 내용 자체가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그쵸? 강화 훈련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쵸? G 관련된 내용인데, 일단은 지금 많은 학생들이 2번을 썼단 말이에요. 2번. 여기 한번 해석을 해보면 여기 followed by 여기를 해석을 잘 못해서 틀렸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 지금 음식이 나와 있죠. 음식 다음에 따라와줘져진. 그러니까 음식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G의 행동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 더 푸드랑 레치 액션이 위치가 바뀌어야 돼요. 레치 액션스, G의 행동들. 그거 다음에 G 행동이 일어난 다음에 따라와줘져진. 음식에서 G의 행동이 일어난 다음에 음식이 나오는 거잖아요. 스키너 박스에서. 그쵸? 그러니까 레치 액션 다음에 음식이 나왔을 때 그 레치 액션은 결론적으로 영향을 준다라는 거야. 뭐에? 그 어떤 생쥐의 어떤 미래 행동에. 이게 답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포인트가 뭐냐면 더 푸드랑 레치 액션의 위치가 달라졌다라는 거죠. 선후 관계가 뒤바뀌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 3번 같은 경우는 이게 바이 찬스가 우연히라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를 자세히 보면 여기 나와 있어요. 어디 나냐면 액시던틀리가 사고로 우연히 이런 뜻이거든요. 초기에는 얘는 우연히 눌렀을 거래요. 또는 뭐로? 호기심으로부터. 그쵸? 그리고 결과로서 음식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연이라는 여기 단어가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문제 만드신 거예요. 그 보상. 근데 어떤 보상? 우연히 획득된 보상은 이끈다. 쥐가 뭐 하도록? 특정한 행동을 다시 하도록. 그러니까 특정한 행동이 뭐라는 거죠? 다시 누른다라는 거죠. 음식을 먹기 위해서. 그러니까 답이 3번이라는 거죠. 이렇게 선택지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근본적인 영어 실력을 방학 동안 때 키워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네. 4개명 어법 문제는 이제 전범위가 공부가 되어야 하며 왜 틀리고 왜 옳은지 과정이 100% 정확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여기 B는 여기 지금 보면은 밑줄친 부분이 있잖아요. 이건 제가 밑줄친 거고 설명 빠르게 하기 위해서 실제 문제에서는 지금 옳은 문장을 고르시에요. 객관식 23번 문제 이 밑줄이 쳐져 있지 않고 어법상 옳은 문장 하나 고르시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문장 다 읽어보고 다 찾아야 된다는 부분이죠. 빠르게 한번 설명하면 여기 해석을 해봤을 때 여기 for에 걸리는 거예요. 배정하는데 그리고 격려하는데. 그쵸? 그래서 for에 allocating이나 병렬이기 때문에 여기 encouraging으로 고쳐야 되고 나라들이 시도되어져 온 게 아니고 시도해왔다라는 어떤 능동이기 때문에 빈이 빠져야 되고 여기 마켓 다음에 거의 남겨져지지 않는다.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로 여기 수동태이기 때문에 아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4번 문장이 맞는 거고 여기는 또 뭐죠? to control하고 영향을 주기 위해서 컨트롤이랑 병렬인 거죠. 그래서 S가 빠져야 됩니다. 반드시 해석을 해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꼼꼼하게 전부 다 볼 수 있는 어법 실력이 있을 때 23번 문제를 푸는 거예요. 어법 실력이 어설픈 친구들은 사실 23번 문제 찍고 다른 문제를 푸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할 수가 있습니다. 네. 중앙고 2학년 영어 서술형 문제 5개명. 그쵸? 요번에 중요 문장 하나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 문장도 시간을 두고서 암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죠. 암기 문장이 한 문제도 출제가 되지 않았던 중간고사와 다르게 영어 선생님들의 특징이 뭐다? 허를 찌르는 걸 좋아한다. 암기해서 쓸 수 있는 서술형 문제 한 문제가 출제되었다라는 부분이죠.
이 한 문제로 의해서 여러분 이 한 문제 때문에 나는 암기 못해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한 문제 6점에 의해서 여러분 등급이 하나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1등급이 될 수 있는지 2등급이 될 수 있는지. 최상위권 학생들은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서 외워야 됩니다. 이 한 문제로 의해서 중요한 문장도 시간을 두고서 암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부분이죠. 네. 두 번째로 중앙고 영어 서술형 문제의 특징 아까 얘기했었죠. 이게 여러분들의 학교를 대표하는 영어 서술형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문 내용에 근거해서 새로운 상황에 응용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요구한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총 4문제에서 2문제가 여기서, 즉 절반이 여기서 출제가 되었어요. 서답형 3번 문제, 지문 내용에 근거해서 키워드를 지문에서 찾아서 새로운 상황에 대입하는 문제고요. 그러니까 요약문을, 그쵸? 요약문이다. 어떤 요약문? 새로운 상황에 대입하는 요약문. 그거를 이제 지문에서 찾는 거야, 원래 지문. 그리고 서답형 4번 문제는 여기도 각 상황별 예시가 나오는데 새로운 상황 예시예요. 근데 그 부분을 또 맥락이 또 통하는 예를 지문 내에서 찾아서 쓰라는 부분이죠. 여기 이제 서답형 3번 문제 보면 이게 팔로워와 리더의 그 관계예요. 그 역학 관계는 뭐 할 수 있다, 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그쵸? 이제 새로운 예시, 얘는 이제 처음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 상훈. 상훈은 뭐니까? 상훈? 영어 선생님 중에 상훈 이름을 가진 혹시 영어 선생님 있나요? 어쨌든. 훌륭한 어떤 베스킷볼 스킬을 가지고 있고 그의 여자친구, 카리나 씨를 혹시 좋아하나? 어쨌든. 예, 저도 카리나 팬입니다. 그의 여자친구, 카리나는 많은 어떤 흥미와 지식을 가지고 있대요. 그쵸? 뭐에 대해서? 영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영화에 대해서는 전문가라는 거죠, 카리나가. 이 상황에 기반해서 이 두 명이 베스킷볼을 할 때 카리나는 뭐 할 수 있다? 상훈을 예를 들면 뭐 추종하다, 아니 힘을 부여하다 이런 부분인데 키워드를 반드시 본문에서 찾아야 돼요. 여기 지금 보았을 때 힘을 부여한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파 쓰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보니까 우드가 조동사기 때문에 뒤에 동사 원형 쓰면 되고, 그러나 뭐 했을 때 선택할 때 어떤 영화를 볼지 상훈 뭐로서? 추종자로서 팔로워 쓰면 되겠죠. 뭐 할 것이다? 카리나의 어떤? 카리나의 판단을. 판단 찾아서 순발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키워드를 딱 바로 잡아내야 됩니다. 네. 차라리 뭐보다는 그 자신의 것보다. 그러므로 그 구분, 리더와 팔로워의 그 구분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유동적인 또는 플렉서블. 플렉서블과 유의어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쵸? 플렉서블. 그쵸. 여기 플루이드 있죠. 유동적인. 그쵸? 이 단어 쓰면 되는 거고. 왜냐하면 우리의 역할, 뭐로서 팔로워의 어떤 리더의 우리의 역할은 의존한다라는 거야. 상황과 목적이. 골수 아니면 objective에서 쓰면 되겠죠. 그쵸? objective니까 어딨죠? 여기 있죠. objectives 쓰면 됩니다. 그쵸? 그렇게 해서 답을 맞출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답형 4번에 또 어떻게 나냐면 똑같이 약간 유형은 비슷해요. 이 지문 원래 모고 지문을 가지고서 이 A, B의 새로운 상황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문 내에 있는 단어를 활용해서 답안을 작성할 것. 이런 뜻이에요. 여기 지금 보면은 비관세 어떤 조치들에 대해서 이제 예가 나오잖아요. 할당량 또는 보조금 또는 수출에 대한 어떤 제약. 그쵸? 여기 한번 해석해보면 미국은 부인하기 시작했다 사는 걸, 화장품을 뭐로부터? 해외로부터 뭐 없이 어떤 적절한 라벨링 없이 그리고 요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회사에게. 그쵸? 해외 회사들에게 뭐 하도록? 명확하게 하도록.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머티리얼을 어디에? 라벨에 명시하도록. 이렇게 요구했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수출에 대한 제약인 거죠. 그러니까 뭐죠? restrictions on export. 요거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시민들. 근데 텐저린 이제 귤이에요. 귤 농장에서 근무하는 회사들은 뭐 했대요? 바로 받았대요. 약간의 재정적인 어떤 도움을 정부로부터. 보조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보조금. subsidies. 요거 쓰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답을 맞출 수 있다는 부분이죠. 됐나요? 네. 중간고사 달라진 점. 네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총점은 30점, 50점. 그러니까 객관식이 80점이잖아요. 서술형은 20점 동일합니다. 그래서 안 적었고, 객관식이 교과서 30점, 모의고사 50점인데 지금 비중이 오히려 더 높아졌어요. 교과서가. 그러니까 여기 모의고사 10점이 이쪽으로 움직이고, 그쵸? 이쪽으로 움직였죠. 모의고사 50점 중에 10점이 이쪽으로 움직여서. 그래서 지금 절반이에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부분이 뭐냐면 문항수가 모의고사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계산해봤어요. 계산해보니까 중간고사 때는 딱 요것만 볼게요. 교과서 한 문항당 점수를 보면은 여러분 시험지 자세히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2.5점이에요. 근데 3.3점이에요. 그러니까 교과서 한 문항당 3.5점, 3.6점짜리가 되게 많아요. 보면은.
근데 모의고사를 잘 들여보면 1.9점, 1.8점, 2.2점 그쵸? 상대적으로 교과서의 문항당 점수가 더 높아졌다라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고서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 학교는 그쵸? 교과서를 여전히 중요시하는 학교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결론적으로 학교 정기 커리큘럼에 맞춰서 교과서를 충분히 제대로 공부한 다음에 모고 80개를 또 공부해라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포인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고 객관식 문항수가 사실 2문항이 줄어들었어요. 그쵸? 모고가 원래 22문항이었는데 20문항으로 2문제가 감소했고, 근데 지금 배점이 더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2.7점에서 2.27에서 2점으로 감소가 되는데 지금 뭐죠? 교과서의 한 문항당 점수가 되게 커요. 지금. 이 부분이 시사하는 바가 뭐죠? 사실 어떻게 보면 난이도는 모고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서 문항당 점수가 훨씬 더 높아졌다라는 부분은 뭐냐면 중하위권 친구들을 일단 교과서를 제대로 공부하라라는 부분이죠. 그렇죠? 여기서 일단 점수를 못 따면은 왜냐면 지금 내용도 더 쉬운데 배점도 더 높다라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죠. 보통 일반적으로 고등영어에서 교과서가 보통 한 20% 정도 차지합니다. 보통 교과서 20%, 모의고사 30%, 그리고 부구제 보통 50%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학교는 어쨌든 지금 절반이 교과서라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 여전히 충실하게 공부하면서 내신 대비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렇죠? 여전히 초중고 2학년 영어 공부 방식은 교과서를 여전히 중요시 여기면서 공부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모의고사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그래도 어쨌든 우리는 공부를 해야죠.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상대적으로 감소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름방학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까라는 부분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객관식 19번처럼 지문의 이해도가 완벽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지 해석이 명확하지 않거나 선택지 단어를 모르면 충분히 에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방학 때, 그쵸? 여름방학 때 영어력 자체를 그냥 끌어올려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네. 2번, 고등영어 전반의 어휘력과 어법 실력이 없으면 이제 점점 득점을 받기 힘든 유형의 문제가 이제 조금씩 증가하고 있죠. 근데 이 부분은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여러분, 제가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고3 영어는 굉장한 난이도입니다. 이 고2 모의고사랑은 난이도가 정말 비교가 안 돼요. 저는 3배 이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에게도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무너지면 고3 영어에서는 정말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감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난이도가 정말 고3 영어는 정말 어렵습니다. 네. 세 번째, 암기식의 내신 준비 방법은 통하는 부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이죠. 어쨌든 그래도 중요 문장 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최상위권 친구들은 그 한 문제를 위해서 시간을 두고서 중요 문장 외워야 됩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지문의 이해와 응용력, 그리고 라이팅 스킬이다, 필력이다라는 부분이죠. 네 번째, 내신 기간에서의 단기의 유의어, 반의어 정리보단, 그쵸? 그러니까 중간고사 때 이 단어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그쵸? 지문을 이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틀린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따로 내신 기간 때 수업을 해주세요 라고 해서 이제 그 부분에 맞춰서 수업을 했는데 지금 나오는 부분이 아까 follow the by와 같은 그쵸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 사실 단기의 수업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응용이 되었을 때 문제가 응용이 되었을 때 언제든지 맞출 수 있는 그냥 포괄적인 영어력입니다. 이 부분을 갖춰야 된다는 부분이죠. 앞으로 중암고 2학년 내신 준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법은 범위가 없는 통합 범위 어법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방학 기간을 활용해서 기본기가 없는 학생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여름방학 때 고등 기본 어법 강의를 들으면서 전부 어법에 대해서 공부를 끝내놔야 되는 부분입니다. 과정이 정확했을 때 응용이 된다라는 부분이죠. 지금 문제가 난이도가 어려워지는데 지금 배점도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사실. 그쵸?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5점을 위해서 우리는 공부하는 겁니다. 두 번째, 객관식 19번처럼 선택지의 해석이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방학 때를 활용해서 최소 고2 모의고사 85점이 최소 나올 수 있는 영어력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세 번째로, 암기식의 내신 준비 방법은 통하는 부분이 갈수록 제한적이지만 어쨌든 기말고사 때 한 문제 나왔습니다. 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지문의 이해도와 응용력 그리고 필력이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름방학을 통해서 근본적인 영어력을 길러야 된다는 부분이죠. 네.
그러면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김대오 영어사잖아요. 그래서 5개명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부분. 첫 번째로 어휘 학습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죠. 아까 문제를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로 시험 범위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선정해서 공부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죠. 영어 선생님의 특징이 뭐다? 허를 찌르는 걸 좋아한다. 그래서 요번에 그쵸? 도피와 실용문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부분을 출제했다라는 부분이죠.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선생님이 보통 중요 문장을 찍어주면 거의 다 거기서 나옵니다. 그쵸? 근데 이런 부분은 또 학교 선생님이 또 알아가지고 완전 지엽적인 부분에서 또 서술형이 나오는 케이스도 있었어요. 실제로 내신 대비 담당하면서. 세 번째로 선택지 부분이 정확하게 해석될 수 있는 근본적인 영어 실력을 기르는 기간이 여름방학 기간이다라는 부분이죠. 네 번째, 어법 문제는 이제 전범위가 공부가 되어야 되면서 왜 틀리고 왜 옳은지 그 과정이 100% 정확했을 때 겨우 문제를 하나 맞출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도 어쨌든 여러분 학교 중요 문장 이번에 하나 나왔기 때문에 중요 문장도 시간을 두고서 암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죠. 네. 여기까지 자료에 근거해서 우리 데이터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한번 강의를 해보았고 여기까지 중앙고 1학기 기말고사 내신 대비 분석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확한 티칭 김대우 영어학사입니다. 감사합니다.